용도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용도지구의 의 먼저 읽고 보도록 하죠.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거기다 밑줄을 해놨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용도지구는 도시기능 증진을 위해서 용도지역과 병행하여 지정되는 부가적, 국지적 토지 이용 규제, 제도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111페이지. 용도지구죠. 도지구. 용도지구 역시 용도란 말이랑 지구란 말이 결합이 되어 있고, 요 지구라는 거는 지역보다는 좁은 개념이니까 관할 토지에다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관할 토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네. 일부에 대해서 용도는 역시 쓰임이죠. 쓰임인데, 용도지구는 어떻게 쓰입니까? 밑줄 친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즉 용도지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 그거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투입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뭐 제가 예를 들 때 뭐 비서나 보약 같은 걸로 예를 들었죠. 비서나 보약 같은 거. 비서 한 명 있을 필요 없고 보약도 하나만 먹을 필요 없으니까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만 끌어올릴 수 있다라면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까? 네, 중복이 가능하죠. 꼭 하나만 지정할 필요는 없고 두 개, 세 개를 지정해서라도 이 용도지역의 기능만 올라갈 수 있다면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관할 토지가 있으면은 1차적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게 지정이 됩니다. 관할 토지 전부에. 여기까지 뭐 주거지역, 여기까지는 뭐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등등 이 지정이 됐는데, 이 주거지역의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떨어져 있는 기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구를 그 위에 2차적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의 용도지구를 지정했는데 기능이 안 올라갑니다. 두 번째 용도지구를 지정해도 됩니까? 네, 중복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이 용도지역 위에 지정되는 게 용도지구입니다. 그래서 항상 용도지역이랑 용도지구는 붙어 다닌다는 거. 항상 용도지구는 지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정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용도지구 역시 관할토지 일부에다가 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데 요 쓰임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면은, 일단 법에서는 9개로 분류를 하죠. 이렇게.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15개 정도로 세분을 합니다. 이렇게. 자, 법에서 9가지의 분류를 한번 써보면은, 첫 번째 경관지구, 두 번째 고도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뭐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경관, 고도, 방화, 방제, 보호, 취락,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9가지. 이게 이제 법에서의 분류.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하는데, 세분되는 게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경관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요 5가지. 경, 방, 보, 치, 개, 이렇게 5가지만 대통령령에서 세분을 합니다. 자, 경관지구를 세분하면은 자연경관지구, 그 다음에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고, 방제지구는 똑같이 시가지,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 여중생, 이렇게 있죠. 여중생, 생태계 보호지구.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5가지로 세분이 되죠. 주거, 그 다음에 산업, 유통,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그 다음에 복합, 그 다음에 특정,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세분을 합니다.
요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의 용도지구의 세분. 자,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용도지구 지정은 어떻게 합니까? 관리계획으로, 관리계획. 맨날 쓰는 거. 용도지구의 지정이나 변경,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항상 용도지역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용도지구 지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도 항상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앞에 국장, 시, 도, 대도시 이 사람이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죠. 이 사람이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도시장은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지구를 관리계획 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즉 세분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세분할 때도. 그래서 용도지구의 종류가 나오는데 뭐 체계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건축물 높이의 뭡니까? 최고한도. 예전에는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였는데 지금은 최고한도만 규율합니다. 최고한도 및 최저한도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경관, 보호하는 데가 경관지구인데 자연시가지 특화, 자연시가지 이런 것들은 됐고 특화 경관지구만 한번 보죠.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뭐죠? 건축물. 특화 경관지구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나오는데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문화재, 전통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뭐죠? 시설 및 지역. 그래서 특화경관지구랑 역사문화환경 보호지구 요거 특화경관지구는 건축물인데 여기는 시설 및 지역. 이미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중요시설물은 거기 보호지구 해가지고 위에 나오는 거 있죠. 문화재, 중요시설물 옆에 보면 가로 안에 4가지가 나옵니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여기 밑줄 재놓으라고 했죠. 중요시설물은 4가지.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것들 요 4가지.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한 지구 이런 것들.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 이런 것들을 보호하려고.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지구는 그냥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칠학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 이제 칠학지구인데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집단칠학지구 어디다 지정하죠? 네, 개발 제한 구역에 지정하는 게 집단칠학지구. 그 다음에 자연칠학지구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곳이 칠학지구입니다. 칠학지구. 즉, 이 칠학지구가 지정이 되면 여기는 개발하는 곳입니다. 행위 제한을 완화해가지고 그 칠학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주는 곳. 요런 데가 칠학지구. 근데 어디에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보시면은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은 각각 주거 기능을 위주로, 그 다음에 공업이나 유통, 물류 기능을 위주로 내지는 관광, 휴양 기능을 위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주거, 산업유통, 관광, 휴양, 개발, 진흥지구죠. 그 다음에 복합은 주거라든지 공업, 유통, 물류 기능 내지는 관광, 휴양 기능 중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 위에 있는 3가지 중에 둘 이상을 결합해서 개발하는 것이 복합. 그 다음에 특정은 위에 있는 3가지 빼고 주거나 산업유통, 관광, 휴양 외의 기능을 위주로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방제지구, 재해를 예방하는 곳인데 뭐 시가지 안에서 하면 시가지, 그 다음에 토지 용도가 낮은 해안변이라든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은 자연방제지구 이렇게 세분을 하죠.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시면은 목적은 3가지였죠. 주거라든지 교육환경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시설이나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강화하는 거죠. 제한해버리는 거죠. 제한.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 이렇게. 제가 뭐 예를 들 때 이렇게 했었죠. 여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도로를 하나 사이에 두고 요 앞에다가 각종 위락시설들 막 이런 것들이 뭐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노래방, 뭐 모텔 이런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 주거 기능이 떨어지니까 주거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요 첫 번째 라인
이런 데를 청소년 유해시설이나 뭐 오염물질 배출시설 이런 것들을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 여기 아파트 단지를 예를 들었는데 뭐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앞에 이런 시설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교육 환경에 아주 부적절하니까 이런 시설들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것이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다. 특정 용도 제한 지구. 그 다음에 방화지구 불안하게 조심하는데, 방제지구는 자 지역의 토지 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가 중요한 말이죠.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가 복합용도지구. 이 복합용도지구는 뒤에 가면은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용도지구의 개념, 분류, 뭐 당연히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14페이지. 복합용도지구의 지정이 나오죠. 자, 요거는 이제 1, 2월 달에 안 했으니까 요거 한번 해보죠. 시도, 대도시, 시장. 당연히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인대의 가로안의 밑줄.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이 어디냐면은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복합용도지구는 세 군데다가 지정합니다. 어딥니까?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요 세 군데다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해서 거기 밑에 지정의 요건이 나옵니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은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자, 보면은 복합용도지구가 지정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자, 제가 예를 들 때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여기는 일반 주거지역이고 여기는 이제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는 거죠. 도로가 있고 여기 이제 역세권입니다. 지하철역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 지역은 용도지역상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도로변에 접해 있고 그 다음에 역세권이니까 이 지역을 주거지역이긴 하지만 상업기능을 일부 넣어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더라는 거죠. 좀 복합적인 용도로. 근데 이 일반 주거지역인 상태에서는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건물들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이 지역을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이 노란색 부분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주면 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준주거지역으로. 근데 나는 여기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이유가 원래는 주거지역에서 못 짓는 건물의 일부 상업적인 성격을 띠는 건물을 짓게 해주기 위해서 여기를 개발을 하고 싶은데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은 방금 말한 건축 제한 뿐만 아니라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지역에 있는 도로라든지 전기, 수도, 가스와 같은 기반 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가 올라가 버리면은 원래는 뭐 4층짜리 건물만 들어오다가 이제 6층, 7층짜리 다중이용 건축물들이 들어오면서 도로라든지 기존의 기반 시설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니까 용도 지역을 바꾸면 안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복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요거는 가만 놔두고 요거 빼고 건축 제한만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복합용도지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은 박스 안에 용도지역을 바꿔버리면, 그러니까 이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버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뭐만? 밑줄, 건축 제한만 강화합니까? 완화합니까? 완화해주죠. 건축 제한만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이렇게.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를 올려버리면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해줍니다. 건축 제한만. 두 번째, 간선도로의 교차지, 대중교통의 결절지 등 토지 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제가 지금 그림 그려놓은 게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일반 주거지역이랑 일반 상업지역의 경계지역 내지는 도로변 등 요런데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
요런 데다가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3번.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즉, 이 복합 용도 지구를 일반 주거 지역 전체에다가 지정해 버리면은 이게 주거 지역인지 상업 지역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겁니다. 준주거 지역인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복합 용도 지구를 다 너무 많이 지정해 버리면. 그래서 용도 지역의 지정 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 지역의 밑줄 얼마까지? 네, 전체 면적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그 다음에 4번은 뭐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복합 용도지구는 지정될 수 있는 용도지역이 세 군데죠. 어디?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데서 뭐만 완화해 줍니까? 건축 제한만 완화해 줍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의 행위 제한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가만 놔두고 건축 제한만 완화할 때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까지? 3분의 1 이하까지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복합 용도지구의 지정의 요건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29회 시험 그때 이제 만들어졌었는데 아직은 나온 적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3번 좀 놔두시고 4번 먼저 보죠. 4번 115페이지 4번 방제지구의 의무적 지정 나오죠? 자, 시, 도, 대도시 시장 역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연안 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방제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밑줄.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지역들은 반드시 방제지구로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데는. 그 다음에 이 경우 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제지구의 밑줄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지역들은 방제지구로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방제지구로 지정을 할 때는 관리계획의 내용 안에 뭘 포함해야 되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합니다. 재해, 저감, 대책을. 그래서 첫 번째, 연안 침식으로 인해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에 따른 밑줄, 연안 침식 관리구역. 동그라미 2번 풍수해 산사태 등 동일한 재해가 밑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거기 밑줄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 하여 인명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가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이런 데는 뭘로 지정하죠? 방제지구로. 그리고 방제지구로 지정할 때 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복합용도지구 지정 요건, 그 다음에 방제지구 지정의 요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연안 침식 관리구역이나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한 재해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이런 데에는 방제지구로 지정을 해야 되고 재해, 저감, 대책을 포함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5번 이런 것들. 자, 보면은 용도지구 딱 들으면은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죠. 조례. 하지 마시고 조례. 조례. 자, 용도지구는 법이랑 대통령에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조례로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하는 게 가능합니다. 조례로.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의 분류 외의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하는 게 가능하죠. 이렇게. 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지자체 조례로 신설할 때는 쉽게 합니까?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옆에다가 엄격하게 이렇게 써놓으라고 했죠. 엄격한 요건 하에 이 지자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분류를 해놨는데 조례로 추가적으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가 세 가지가 있었죠? 네 말고 경, 중, 특 이렇게 경, 중, 특. 그래서 경관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경, 중, 특. 여기 있는 경관지구 그 다음에 여기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요 세 가지를 조례로 세분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114페이지에 3번
시도 또는 대도시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 해서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시도 대도시 뭘로?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 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법정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 조례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요건은 엄격한 요건하에. 그래서 그 박스 옆에다가 제가 엄격하게라고 써두라고 했습니다. 엄격한 요건하에. 그래서 목적은 일단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구, 용도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 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결정할 수가 없는 밑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목적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용도지구 안에서의 밑줄,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로만. 그러니까 광명시장이 법에서나 대통령에서는 듣도 보다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만들어내가지고 규제를 막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쉽게 하면 안 되니까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만. 그 다음에 세 번째, 당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거기 밑줄에 놨죠?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러니까 법이랑 대통령령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광명시장 지 마음대로 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자, 정리해보면은 한마디로 그냥 엄격한 요건하에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법에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지구등으로는 그 목적 달성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목적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그 다음에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이 조례로 용도지구를 신설해내기 위한 요건들. 그 다음에 그 참고 보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5번 도시군계획 조례에 의한 용도지구의 세분이죠. 시, 도지사는 지역 연관상 필요한 때에는 당의 시도 또는 대도시, 도시군계획 뭘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지구 밑줄하시고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중요시설보호지구 밑줄, 특정용도 제한지구 밑줄. 그래서 세 가지 경관지구, 중요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러한 것들을 조례로 세분하는 게 가능하죠. 조례로.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지구를 지정하는 이유도 규제하기 위해서 행위제한하려고 지정을 합니다. 행위제한하려고. 자, 행위제한을 하는데 우리가 용도지역에서는 행위제한이 세 가지,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은 건축제한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라든지 형태 이런 것들을 제한을 합니다. 용도지구로는. 자, 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원칙은 뭘로 하죠? 네, 조례로 합니다. 역시. 그래서 용도지구는 항상 조례라는 말이 떠올릅니다. 조례로 지정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제한도 원칙 조례로. 근데 이 행위제한을 조례로 하지 않는 게 5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안 하는 게 첫 번째 고도지구,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요렇게 5가지. 자, 고도지구는 행위제한을 도시, 군, 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을 합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행위제한을 하고 복합용도지구도 대통령령에서,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행위제한합니다. 이 세 가지는.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요 뒤에 좀 더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 이거 어디다 지정하는 거였죠?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행위제한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즉 개특법에서 행위제한을 합니다. 이렇게. 자, 요거는 우리 책에는 쭉 펼쳐놨으니까 옆에다 어디 한 군데 요거는 적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자, 보면은 고도지구는 관리계획으로,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 복합용도지구는 대통령령,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 집단취락지구는 개특법. 이렇게.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안 하는 게 5가지. 요거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집에 퇴근을 하고 가고 있는데 여자애가 울고 있는 거죠. 그 여자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복자입니다. 복자. 그래서 제가 복자야, 집이 어디니? 라고 물어보니까 고개 복자 집 이렇게 고개 복자 집.
복자가 집 울고 있어서 집을 물어보죠. 그러니까 복자가 고, 개, 복자, 집 이렇게.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제한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하는 게 5가지. 고, 개, 복자, 집 이렇게. 자, 한번 보죠. 그래서 용도지구 지정의 효과,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게 이제 건축 제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의 뭘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관지구는 여기 예외 없죠? 그러면 조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경관지구,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보면 경관지구 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 보전,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 뭘로? 조례. 네.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례로 합니다. 여기 없는 것 빼고, 여기 없는 것들은 다 조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18페이지. 고도지구죠. 고도지구는 고, 개, 복자, 집 중에 고죠. 고도지구는 행위제는 뭘로?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그래서 고도지구 안에서는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으로 행위제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조례로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도시군계획 조례 나오죠. 조례. 그 다음에 보호지구 예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럼 뭘로 합니까? 조례로. 그래서 세 번째 줄 저 끝에 도시군계획 조례. 그 다음에 119페이지 칠학지구죠. 자, 첫 번째 가로 1번에 집단 칠학지구는 행위제는 어디서? 집단 칠학지구는 개특법.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밑줄. 집단 칠학지구는 개발 제한구역에 지정하는 거니까 행위제한을 개특법에서 합니다. 개특법에서. 그 다음에 자연 칠학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해서 가로 안에 0 돼 있죠. 0?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그 대통령령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나오죠? 하기 싫죠? 하지 말죠. 근데 동그라미 1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가로 안에 4층 이하 밑줄. 이 자연칠학지구라는 거는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 칠학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데가 자연칠학지구죠. 그래서 여기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짓습니다. 기출문제 한 번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5층 이하에 뭘 지을 수 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한 번은 진짜 어렵게 나왔는데 4층 이하에 방송통신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방송통신시설이 2응에 나오죠. 2응에. 이런 것들 밑에 걸 다 외우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칠학지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냐면 칠학, 사람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이랑 가장 안 어울리는 그런 건물들을 찾으면 됩니다. 격리병원 이런 거 될까요? 격리병원? 이런 거 안 되겠죠. 격리병원. 그런 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격리병원. 그러니까 주거생활, 사람이 사는 생활, 당연히 1종 근생, 2종 근생 이런 것들은 들어가야겠죠. 근데 이런 사람이 사는 곳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시설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그래서 칠학지구의 취지를 생각하고 뭘 지을 수 있는지 뭘 지을 수 없는지 이런 것들. 격리병원이란 건 뭐냐면은 정신병원은 격리병원일까요? 아닐까요? 그거 아닙니다. 정신병원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같은 코로나 이런 것들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격리시키는 그런 병원을 격리병원이라고 합니다. 격리병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 사람 사는 곳에 칠학에는 병원은 있어야겠죠. 병원은 있어야겠지만 격리병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단 어쨌든 자연칠학지구 안에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는다는 거. 4층 이하. 4층 이하. 그 다음에 6번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요거는 좀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6번은 보시면 자 1번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밑줄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거기 12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120페이지 6번 개발진흥지구 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거기 강조되어 있는 글자. 그래서 자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내지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개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개발 계획이 밑줄, 수립되기 전 밑줄.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 계획 밑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행위 제한을 원칙,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지구 단위 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밑줄, 수립하지 아니하는 밑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그 뒤에 밑줄 하시면 됩니다.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3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개발진흥지구는 행위 제한을 원칙,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이거라는 거죠. 지구 단위 계획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발진흥지구 행위 제한은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원칙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는데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이긴 하지만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그 다음에 121페이지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나오죠?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로 2번 가로 1에도 불구하고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군 계획 밑줄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가로 안에 0이라고 되어 있죠. 0 대통령. 자, 그래서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요걸 좀 잘 보셔야 되는데 행위 제한은 원칙 대통령령에서 합니다. 대통령령에서. 근데 그 대통령령에서 지을 수 있는 요런 것들 지을 수 있어, 요런 것들 지을 수 있어, 요런 것들 지을 수 있어 라고 규정을 해놓고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찌 보면은 조례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조례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의 내용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 행위 제한의 근거가 다른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복합용도지구는 가로 쳐놓고 문제를 풀어야겠죠. 가로 쳐놓고. 그러니까 5개가 고개, 복자, 집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게 정리인 거예요. 조례로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을 때. 근데 요거 말고 복합용도지구 말고 4개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4개가 있고 다른 조례로 하는 게 다른 게 하나 있다. 뭐 경관지구 이런 게 무조건 들어가 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정답. 경관지구 아니면은 뭐 방제지구 이 고개 복자집에 없는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게 정답인데 요 고개 복자집 요거만 나왔을 때는 요 복합용도지구를 조례로 한다라고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칙 법 조문에는 대통령령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합용도지구는. 그래서 그 대통령령의 내용을 보면은 그 밑에 나옵니다. 자, 아까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3군데 있었죠?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일반 주거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면은 뭘 완화해줬죠? 건축 제한을 완화해줍니다.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일반 주거지역이 지정이 되면. 근데 뒤에 보면은 요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거는
일단은 놔두죠. 일단은. 그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미. 나왔는데 좀 어렵겠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중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짓게 해줍니다. 근데 요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계획관리지역에는 요거는 지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 좀 많으니까 이건 진짜 하기 힘들고 혹시나 내가 여유가 된다. 나는 요거 좀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은 자,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안 되는 거 몇 가지 있죠. 그거까지 하시면은 진짜 어렵게 나오는 것까지 커버가 되는 겁니다. 근데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안 해도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중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요거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29회 시험에나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여기 정해놨죠. 대통령령에서. 여기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요 범위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고개 복잡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다 조례로 하는 겁니다. 조례로. 그래서 자, 행위 제한은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은 원칙이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 제한은 원칙 어디서 하죠? 조례로.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안 하는 게 5가지. 고개, 복자, 집. 고도지구는 어디서?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하는데 대통령령의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수립되기 전에는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고 개발진흥지구이긴 한데 계획들을 수립하지 않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 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개발진흥지구만 조금 따로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는 그 다음에 복합용도지구는 세 군데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하는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준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돼. 그 다음에 일반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지만 요거는 안 돼.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요거 지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대통령령에서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는 대통령령에서 행위 제한을 하는데 몇 층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죠? 4층 이하. 그 다음에 집단취락지구는 어디서? 개특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 다음에 거기 122페이지. 건축제한의 예외가 나오죠. 건축제한 예외. 가로 1번. 도시군 계획시설 해서 밑줄 합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 위에다가 용도, 구역, X.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 안에서 밑줄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이 뭐죠?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밑줄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뭐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공적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용도구역이 빠지는 이유는 용도구역은 행위 제한이 건축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겁니다. 행위 제한이. 그러니까 건축 제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행위 제한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요거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2번 건축 제한에 관한 밑줄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 규모 등의 제한을 밑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경관지구나 고도지구에서 리모델링 할 때는 건축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앞에 중요한 겁니다. 맨 앞에 경관지구나 고도지구. 그 다음에 가로 3번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가로 4번, 가로 5번 됐습니다. 이거 버리십시오.
그 다음에 가로 6번. 요건 보죠. 방제지구의 특례. 밑줄, 방제지구. 안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밑줄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 여기다가 밑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방제지구에서 그 층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했을 때는 그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요까지가 용도지구입니다. 용도지구. 그래서 용도지구는 관할 토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쓰임은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을 위해서 사용이 되죠.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이고 비서나 보약 같은 역할을 하니까 중복을 허용합니까? 허용하지 않습니까? 허용하죠. 그 다음에 분류. 법에서 대통령에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각각의 개념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뭐 세분되는 거, 개념 이런 것들은 3, 4번을 넘기지 말고 반드시 요 안에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조례로 신설하는 것도 가능하고 조례로 세분하는 것도 가능하고 행위제한도 원칙은 조례로 지정도 하고 조례로 세분도 하고 행위제한도 조례로 하고 항상 조례. 그래서 조례로 법이라 대통령에 의해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때는 엄격한 요건하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행위제한은 필요 최소한도로 그 다음에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는 신설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조례로 세분 가능한 용도지구 세 가지가 경관, 중요시설 보호지구,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세 가지. 그 다음에 행위제한도 원칙은 조례로 하는데 조례로 행위제한 안 하는 거 5가지가 고, 개, 복, 자, 집. 근데 요 복합용도지구는 조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는 따로 좀 기억을 하십시오. 원칙은 지구 단위 계획이나 개발 계획에 따라서 행위 제한을 하는데 수립하기 전에는 조례로. 근데 수립하지 않는 곳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건 좀 주의하시라고.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행위 제한을 한다라고 해도 맞고 조례로 한다라고 해도 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 정도 용도지구. 그 다음에 이제 124페이지 보시면은 용도구역이 나오죠. 용도구역. 자, 용도구역도 의의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의 의의가 나오죠. 용도구역의 의의.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거기다 따로 정함 동그라미라고 있죠. 따로 정함. 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 관리 등을 위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역시 용도구역을 지정할 때도 관리계획으로 합니다. 관리계획으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의 기능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보도록 하고 자, 용도구역 이것도 정리를 해보자. 용도구역도 용도란 말이랑 구역이란 말이 결합이 되죠. 구역 역시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니까 관할 토지에 지정을 하는데 역시 지역보다는 구역도 좁은 개념이니까 일부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일부에다가. 그 다음에 용도는 똑같이 쓰임이란 말이고 이 용도구역의 쓰임은 각각의 용도구역마다 동그라미 친 게 따로 정합니다. 따로 각각의 지정 목적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쓰임을, 용도구역은.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지구랑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합니다. 자, 중복되고 안 되고 한번 정리해보죠. 하나의 토지에 지역 플러스 지역 이런 거 됩니까? 안 되죠. 지역은 중복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의 토지에 지역 플러스 지구 이건 됩니까? 네,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토지에 지역, 지구 있는데 그 위에 또 지구 이거 됩니까? 네. 그 다음에 지역, 지구 그 위에 구역 이런 거 됩니까? 네, 됩니다. 자, 결론을 말해보면은 지역끼리의 중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역끼리의 중복. 근데 용도 지역이 하나만 있다라면은 나머지 중복들은 어떠한 형태의 중복도 허용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용도 지역만 하나 있으면은 나머지 중복은 어떠한 형태도 다 가능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복되고 안 되고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역끼리만 중복이 안 되는 거지 나머지 용도 지역이 하나만 있다라면은 나머지 중복들은 모든 형태의 중복을 허용을 합니다. 자, 용도 구역은 일단 종류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자, 써보면은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 두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시, 자연, 공원, 구역.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산, 자원, 보호, 구역. 그 다음에 여기 6번에 있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까지가 용도 구역입니다. 용도 구역. 그래서 크게는 종류는 5가지 정도.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제가 좀 이따가 따로 설명을 드릴 거고, 일단은 요 5가지. 일단 요 4가지부터. 자, 각각 이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도시자연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쓰임을 따로 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용도 구역에서는 각각이 어떨 때 지정이 되는지 지정의 목적이 논점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4페이지에 개발 제한 구역부터 보도록 하죠. 개발 제한 구역. 개발 제한 구역을 지정해서 맨 앞에 국장 동그라미 해서 자, 맨 앞에 나오는 주어가 이게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국장은 첫 번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두 번째는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 환경을 확보하고 세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이럴 때 지정을 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그 다음에 125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보시면은 맨 앞에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시도지사.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원칙 지정하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합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일정 기간 유보시켜 두는 게 시가와 조정구역. 근데 뭐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이.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아니라 조금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131페이지 나오죠? 131페이지. 수산자원 보호구역.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돼 있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유 수면이나 밑줄, 그에 인접한 토지. 그래서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에만 지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에 인접한 토지에도 지정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도시자연보호구역은 가로 1번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지정하는 게 도시자연보호구역. 자,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각각의 지정 목적부터 첫 번째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확산을 방지. 확산 방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보안상의 목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게 개발 제한구역. 그래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이 도시 외곽 지역에 이렇게 나무로 띠를 두는다고 했죠. 이게 이제 그린벨트의 유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서 도시 지역 안에 있는 공원 지역이라든지 산 같은데, 그 다음에 보안상의 목적으로는 군부대 주변을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뭘 방지합니까? 시가화 방지가 목적. 무질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죠. 좀 간단하게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가화 방지. 그 다음에 도시자연보호구역은 식생이 양호한 산지에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럴 때 지정하는 거.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수산자원을 보호, 육성하기 위해서 공유 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게 수산자원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각각의 지정 목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가 지정하냐라는 누가 지정권자. 자, 지정권자는 방금 의를 읽으면서 다 하긴 했는데, 자, 용도구역은 어떻게 지정합니까? 용도구역은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사람 역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 원칙 누구죠? 그 책에도 나눠드려도 책에만 꽂고 다니고 그런 거 아니죠. 그 밑에 제가 다 써놨는데 시도 대도시라고 이렇게 시도 대도시. 근데 예외적으로 관리계획의 결정권자가 국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은 지정을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개발제한구역. 그다음에 두 번째 네, 국장이 입안한 거. 국장이 입안한 거는 국장이 관리계획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네, 시가와 조정구역이 원칙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지정을 하죠. 어떨 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이럴 때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국장이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서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 수산부 장관이 지정. 요게 그러니까 요거는 용도구역을 누가 지정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관리계획에서 문제 나옵니다. 이게 관리계획에서 관리계획 결정권자에서 예외적으로 국장이 결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는 경우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는 거지 용도구역 문제에서 이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그 다음에 빈칸들 한번 채워보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별 말이 없으니까 원칙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인 시, 도, 대도시가 합니다. 시도, 대도시. 국장 아니고 시도, 대도시. 그 다음에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칙, 시, 도, 대도시여야 하는데 대도시는 지정 권한이 없습니다. 행위 제한이 엄청나게 강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냥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싹 다 관리계획의 결정권자 한마디로. 그 다음에 용도구역을 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규제하려고, 행위 제한하려고. 자, 근데 이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 자, 용도지역부터 한번 해보죠. 용도지역은 행위 제한이 세 가지가 있었죠.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 건축 제한 원칙 어디서 했습니까? 용도지역은 대통령령. 대통령령. 그 다음에 용도지구에서 건축 제한 원칙 어디서? 조례로 왔고. 그 다음에 용도구역에서는 행위 제한을 각각 개별 법률에서 합니다. 자, 이게 어디서 보면 되냐면은 124페이지 넘으셔가지고 124페이지의 맨 밑에 특별 규정해서 가로 2번 있죠.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나왔죠?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죠. 그거 밑줄 칠 거 아닌데 이거 밑줄 치면 안 되는데 따로 법률이 뭐냐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입니다. 끝. 개별 법률에서 하겠다는 겁니다. 개별 법률에서 그 법에서.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역시 행위 제한은 수산자원관리법이라는 데서 합니다. 즉 우리 시험 범위 아니니까 따로 법률로 정한다 끝.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행위 제한은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요것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따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데 만약에 문제가 출제되면은 요거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이게 나옵니다. 독자적으로 용도구역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리고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조금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근데 저와 함께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라면. 자, 일단 125페이지 시가와 조정구역 한번 보죠. 맨 위에 지정부터 보면은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은 원칙은 시도지사가 합니다. 대도시 X라고 써주셔도 되고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뭘 방지하죠?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서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국장이 직접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가와 유보기간 보시면은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시가와 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의 도시지역과 그 주변 지역의 인구 동태, 토지 이용 상황,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밑줄 관리계획으로, 그러니까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지 이것도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얼마 동안 유보할지. 그 다음에 시료 나오면 항상 나와야 되는 말이 뭐죠? 다음날. 그렇죠.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은 밑줄 시가와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그러니까 관리계획으로 5년에서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얼마 동안 유보시켜두겠다라는 걸 정해놓고 그 다음에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은 상실됩니다. 실효가 됩니다. 5년에서 20년의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 자동으로 실효됩니다. 다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실효 고시라는 걸 합니다. 관보나 공보에다가 고시해서 알려줍니다. 즉 고시해야 실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실효는 언제 되죠? 다음날에 실효가 되는데 알려주기 위해서 그 밑에 뭐 고시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면 됩니다. 고시를 해야 실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시를 해야 실효되는 게 아니라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자동으로 실효는 되고 알려주기 위해서 고시를 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126페이지. 자, 요거 이제 하려고. 지정의 효과. 자, 요건 좀 지우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몇 페이지에 걸쳐서 나오는데,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자, 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이 나오면은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도시, 군 계획사업. 계획사업이랑 그 다음에 비도시군 계획사업. 이렇게 일단은 구분을 합니다. 크게.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 예외, 원칙, 예외 이렇게 있는데 자,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안 됩니다. 금지. 원칙적으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정도로 행위제한이 강한 곳입니다. 여기는 도시군 계획사업도 안 되고 비도시군 계획사업도 안 됩니다. 원칙은 금지. 원칙은. 자, 근데 밑줄 쳐놓고 필기를 하죠. 자, 가로 1번에 도시군 계획사업 나와있죠? 도시군 계획사업이 뭐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화이팅!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 요 세 가지. 너무 오랜만에 물어봤습니까?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도시군 계획사업은 자, 거기서도 밑줄 합니다.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것, 그까지 밑줄 하시고 동그라미 1번. 이게 첫 번째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밑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그에 동그라미 2번. 에 의해서 그 뒤에 밑줄 합니다.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 요게 동그라미 3번. 요렇게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죠. 하는 도시군 계획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보면 도시군 계획사업 원칙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 써놓은 건 예외만 써놓은 겁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이렇게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두 번째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요청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신고하고 합니까?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허가받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신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써져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그 사업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업은. 자,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입니다.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행위에 한해서만 허가, 신고, 그냥 중에서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위에 한해서만 허가받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가로 2번에 비도시군 계획사업.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개발 행위의 허가 및 용도지역,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이니까 비도시군 계획사업이겠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일부 행위에 한해서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한테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 동그라미, 허가 동그라미.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자, 요까지 정리했죠? 이것만 정리되면은 지금까지의 문제는 다 풀립니다. 요 정도만. 그 밑에 엄청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볼 필요도 없이 요것만 정리되면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는 다 풀립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죠.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 제한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랑 비도시군 계획사업으로. 원칙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둘 다.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의 경우에는 첫 번째, 국방상, 공익상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사업 시행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두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합니다. 세 번째, 국장이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합니다. 그냥 하면 됩니다. 허가받고 하는 거 아니고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그 도시군 계획사업은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원칙은 안 되는데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받고 합니까?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받고. 즉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일단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하나도.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무조건. 신고한다고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은 공익시설, 공용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공익시설, 공용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맞습니까? 공익시설이든 공용시설이든 무조건 허가받고.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이렇게. 일단은 요거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없다라는 거 일단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고하고 하는 행위가 없다는 거. 요거.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은 제가 그 강의 노트에는 좀 정리를 해놨을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동그라미 1번에 농업, 임업, 어업용의 건축물 중 농업, 임업,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행하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 요거는 뭐 생활 관련 행위겠죠? 농업, 임업, 뭐 축사라든지 이런 것들, 생활 관련 행위들.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은 마을 공동 밑줄, 공동. 여기다 밑줄, 여기 해도 되는데, 죄송합니다. 자, 127페이지. 니은의 공동, 니은 맨 위에 공동 밑줄.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익, 공용, 공공 밑줄. 그러니까 뭐가 공동이고 공익, 공용시설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니은, 디귿을 한꺼번에 읽어보면은 그러면은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이죠. 요거 비도시군 계획사업일 때는 허가받고 합니까? 신고하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받고. 공동, 공익, 공자 막 들어가도 이거 허가받고 하는 겁니다. 허가받고. 그 다음에 126페이지 기읍. 자, 이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되는데 기읍에 주택이죠. 주택인데 이 주택은 신축 안 됩니다.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신축이 안 된다는 거. 자,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주택이 신축이 안 된다 이 말. 주택을 새로 짓는 게 안 되죠. 인구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들어오는 걸 원천적으로 막습니다. 그래서 증축만 가능합니다. 이 증축도 100제곱미터 이하에서의 증축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축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1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축은 안 되는데 증축만 허용한다는 거. 근데 증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에서.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돼 있습니까? 가로 안에? B에 있구나. 부속 건축물은 신축이 됩니다. 근데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까지만.
33제곱미터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니은이랑 디귿은 했습니다.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 이런 것들 다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광공업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여기 지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근데 뭐 토질 검사 같은 걸 해보니까 요 밑에 우라늄이 대대손손 쓸 수 있는 우라늄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파야 됩니까? 가만 놔둬야 됩니까? 파야죠. 파야죠. 우리나라는 자원이 넘치는 국가입니까? 부족 국가입니까?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거 뭐 국립공원이라고 보존하는 게 아니라 이거 파야 된다 무조건. 즉, 이 공법 체계에 나오는 것 중에 광공업, 뭐 광물 채취 이런 행위는 무조건 다 됩니다. 어디든지. 아무리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이라도 어디든지 다 됩니다. 광공업 관련 행위든 광물 채취 뭐 이런 것들은 시가와 조정 구역뿐만 아니라 뭐 개발 제한 구역이든 뭐든 다 됩니다. 이건 무조건. 이렇게. 대신에 이 시가와 조정 구역 안에서는 뭐 받고 해야 되죠? 허가 받고. 그다음 나머지는 뭐 안 보셔도 되는데 시의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종교시설 나오죠? 종교시설도 증축이 됩니다. 증축이. 시의세 거기 128페이지 시의세 뒤에 보시면은 종교시설 증축이 되는데 지정 당시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거기 비추. 새로운 대지의 조성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라고 맨 앞에 돼 있고 그것도 밑줄 하셔도 좋고 새로운 대지의 조성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지정 당시 연면적의 200%를 초과할 수 없다. 그거까지 혹시 제가 그 강의 노트에 써놨습니까? 종교시설까지? 아, 그건 안 써놨습니까? 그거 하나 정도. 아마 제가 강의 노트에 있는 주택은 써놨을 겁니다. 신축은 안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주택은 신축은 안 되고 증축할 때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다음에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 이거 허가받고 설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대지 조성은 허용하지 않지만 지정 당시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하는 게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경미한 토지 이용 행위가 뭐 동그라미 3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은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씀드린 거 주택 신축 안 되고 증축만 되고 종교시설이라든지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 이런 것들 공동, 공익시설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허가 안 받고 설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왔지 그게 얼마까지 설치가 되고 뭐가 설치되고 그런 것들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100제곱미터까지 증축되고 이런 것들은 혹시나 말씀드린 거 혹시나 아주 혹시나 근데 신축이 안 된다는 거 이거는 좀 기억하시고 주택이 신축이 안 된다는 거 증축만 허용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건 요거 여기 정리해놓은 거 요거는 일단 알아야 됩니다. 요거만 알면 풀립니다. 지금까지 기출문제는 요거만 알아도 다 풀립니다.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 행위제한 나오면은 일단 도시군 계획사업, 비도시군 계획사업 나누시고 도시군 계획사업이든 비도시군 계획사업이든 원칙은 안 됩니다. 원칙은 안 되는데 도시군 계획사업은 요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은 허가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지면 그냥 할 수 있는데 허가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비도시군 계획사업은 일부 행위에 한해서 허가 받고 합니까? 그냥 합니까? 허가 받고. 그래서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신고하고 하는 행위는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허가받고 할 수 있는 일부 행위가 방금 말씀드린 주택의 증축 같은 거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부속 건축물은 33제곱미터 이하에서 그 다음에 공동, 공익, 공용, 공공시설들 그 다음에 종교시설 같은 거 연면적의 200%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광공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부 경미한 토지 이용 행위라든지 생활 관련 행위들 이러한 것들은 허가받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는 거 아니고 그냥 하는 거 아니고 허가받고 합니다. 허가받고 그 다음에 129페이지에 4번, 5번 됐습니다. 이런 거 보지 마십시오. 이거는 개발행위 허가에 나오는 내용이랑 똑같은 겁니다. 개발행위 허가 받을 때 나오는 뭐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고 조건부로 허가할 때는 이행보증금 예치하게 하고 허가사항 위반했을 때는 그런 것들 뭐 행정대집행하고 뭐 이런 것들 원상회복 명령하는데 말 안 들으면 행정대집행하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거기서 배우면 이것도 충분히 풀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거냐면은 요거는 뭐 됐죠. 그래서 8번, 9번까지 쭉쭉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132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이렇게.